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의 소매 판매가 시장의 예상을 하회했지만 오히려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미증시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지난달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저조했지만 소폭 반등하며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젠슨왕 CEO의 2025 GTC 기조 연설을 하루 앞두고 엔비디아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내용을 지켜보자는 신중론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인텔은 신임 CEO에 대한 기대로 7% 정도 급등하며 반도체 지수는 1%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테슬라의 최대 경쟁 업체인 비아디가 급속 충전기를 선보임에 따라 홍콩 증시에서 2.5% 급등했습니다. 비아디가 5분 만에 충전을 완료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소식에 비아디는 급등하고 테슬라는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투자의 대가로 알려진 워렌 버핏이 일본의 주요 종합 상사 5곳의 지분을 추가로 매입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버크셔는 일본 5대 종합 상사 지분을 계속 늘려 각각 10%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확대하며 장기 투자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연이어서 반등세를 선보였습니다. 사실 시장만 봤을 때는 오를 만한 사실 이슈는 없었는데요.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 미국 증시의 조정과 하락이 건전한 조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시장만 봤을 때는 긍정적인 코멘트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2월 소매 판매 지표가 MOM 대비해서는 전월 대비해서는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지수를 방어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다 보니까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같이 동반 상승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금값은 사상 최고치인 3,008달러 선까지 터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는 어떤 전략들이 가장 베스트일까요? 저희와 함께 고민해 보시죠. 먼저 저희가 준비한 코너부터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코너로는 빅애플 스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결정적 한방인데요. 현재 시간으로 18일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이제 통화를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먼저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코인 라이브를 통해서는 오늘 꼭 알아야 되는 코인 뉴스와 코인 시황들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코너로 빅애플 스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네, 미국 증시가 연일 반등세를 시현하고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그리고 관세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는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키워드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결정적 한방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휴전에 대해서 이제 낙관론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화요일로, 그러니까 현지 시간 기준으로 18일로 예정되어 있는 트럼프와 푸틴 전화 협상이 이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결정적 한방이라는 키워드를 주셨는데 여기서 아마 중요한 내용이 좀 나오게 네, 되겠죠. 그럴 것 같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30일간 휴정 성사 가능성을 낙관적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직접 협상을 진행 중이며 영토 문제와 이제 에너지 인프라 통제 핵심 논의를 지금 시사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푸틴을 통화해서 전투 중단 내용을 이제 논의할 예정입니다. 러시아가 휴전을 수용할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불확실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끝낼 수 있을지 지켜볼 것이다. 아마 가능할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다라고 성공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휴전 협상은 영토 및 발전소 문제 논의를 얘기했고요. 트럼프 대통령 협상이 자산을 나누는 문제가 포함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영토 교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쟁 후 국경 조정 여부를 논의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발전소 통제 문제 후 전후 경제적 우위를 결정한 인프라를 포함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영토 문제를 논의할 것이다. 전쟁 전과는 매우 다른 상황이다. 또한 발전소 문제를 다룰 것이다. 큰 쟁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핵심일 것 같고요. 그 미국 특사로 이제 그 푸틴을 면접하게 됩니다. 스티브 위드코프 미국 중동 특사가 이제 지난주 푸틴과 3-4시간 회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견해 차이가 좁혀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외교적 진전 가능성에 대해서 암시했지만 구체적인 합의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입장이 있고요. 일단은 우크라이나 입장도 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주도하는 휴전안을 원칙적으로 지지했지만 러시아가 이를 지연시키다라고 있다라고 이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일단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제 푸틴이 휴전 전까지 최대한 전투를 지속시키려고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장을 묶음으로써 협상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고 한다고 주장을 했고요. 우크라이나는 일단 휴전을 일단 수용했지만 러시아의 전략적 움직임을 이제 경계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쿠르스크라고 이제 지역이 이제 있는데 이 지역의 전황 변화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러시아 쿠르스크 주둔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항복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가 전투가 치열하게 하고 있고 어쨌든 휴전 협상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하고 있고요. 어쨌든 위험 요소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결정적 한 방이 이제 화요일 날 나오게 되면 휴전이 극적으로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네. 네, 현지 시간으로 18일에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통화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통화에서 다룰 내용은 미리 공개하지 않겠다라는 게 기사를 통해서 보도가 된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통화했던 게 올해 2월 12일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1시간 30분 정도 통화를 좀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미러 관계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또 양국 간 대면 회의 등 접촉을 계속하기로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3월 18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아마 전쟁 종식에 대한 협상이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은 낙관적인 반응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불신, 러시아의 이점 다양한 것들을 좀 고려했을 때 이걸 지속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미지수인데요. 향후 이 협상은 좀 어떻게 전개가 좀 될 것으로 예상을 좀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일단은 뭐 휴전이 이제 결렬될 거랑 이제 성공 가능성이랑 두 가지로 좀 나눠질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30일간 휴전 가능성에서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리고 이제 전쟁의 여러 가지 가능성도 있는데 일단 시나리오 1은 휴전 성공 가능성입니다. 30일간 정전 합의가 있는데 만일 30일간 이제 휴전이 성사가 유지된다면 전쟁은 일시적으로 소강 상태에 접어들고 외교적 합의가 이제 기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군사적인 측면에서 전선이 고착될 가능성이 크고요. 러시아가 장악한 지역이 사실상 국경선처럼 작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실한 영성을 되찾을 가능성은 이제 우크라이나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요. 러시아는 재정비될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외교적 정치적 측면에서 이제 장기간으로 평화 협상의 가능성이 됩니다. 푸틴의 협상력이 강화될 가능성도 있고 서방의 관심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유럽의 에너지 시장도 이제 안정이 될 것 같고요. 우크라이나 경제도 회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유지될 가능성도 있고 장기적으로 이제 평화될 가능성도 있지만 러시아의 어떤 전쟁 위험은 계속 이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방의 지원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결국에는 이제 어쨌든 여러 가지로 이제 평화가 이제 찾아들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이 협상이 결렬이 되면 어쨌든 이제 리스크가 계속 될 것 같고 쿠르스크 지역에 이제 전투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벨라루스를 통한 추가 공격 가능성도 있고요. 우크라이나의 반격도 강화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외교적으로도 이제 나토에 더 적극적인 개입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경제도 불안하게 될 것 같고 우크라이나 경제도 많이 악화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어쨌든 이 화요일 그 협상이 중요하게 될 것 같고 어쨌든 트럼프와 푸틴의 관계가 지금 좋은 만큼 아무쪼록 잘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래도 긍정적인 논의가 있을 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습니다. 아마 전쟁 종식에 대한 협상, 그리고 재건은 어떻게 할 건지, 더불어서 에너지 협력은 또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지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가 좀 나올 것 같으니까요. 나오는 대로 저희도 함께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보시죠. 네, 두 번째 키워드로는 엔비디아 GTC 2025 개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GTC 2025가 현재 시간으로 17일부터 시작을 좀 했습니다. 이 행사가 굉장히 이제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반도체 주들에게 좀 영향을 주는 큰 행사인데 어떤 행사일까요? 뭐 어차피 GPU 테크놀로지 컨퍼런스라고 이제 매년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세계 최대 이제 AI 컨퍼런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석인 인원은 25,000명이고 온라인으로도 30만 명 정도가 참석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행사가 있지만 뭐 메인은 아무래도 이제 젠슨왕 CEO가 참석하는 그 행사가 아닐까 합니다. 한국 시간으로 이제 19일 내일 이제 2시에 하는 행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행사는 이제 SAP 센터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AI와 이제 가속 컴퓨팅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식이라고 하고 있고 중고로 이제 엔비디아 공식 행사에서 이제 생중계와 온 디맨드를 제공합니다. 주요 내용은 AI 및 혁신 기술 발표가 있고 주요 연사로는 이제 UC 버클리, 웨이모, 오픈 AI,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리비안 등의 이제 여러분들이 참석하게 됩니다. 물리 AI, 에이전틱, 과학 발전에 관한 얘기가 있고 900개 이상의 기업들이 참석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이제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는 많은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날 아마 여러 가지 발열 문제라든가 뭐 울트라 블랙엘 울트라라든가 루빈이라든가 삼성 HBM에 관한 많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이 되면 궁금해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퀀텀에 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에 닥친 위기에 관한 부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번 GTC 같은 경우에는 최초로 양자의 날 행사도 같이 열 예정입니다. 그래서 양자 관련해서 키워드들 좀 많이 보고 계실 텐데요. 일단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에서 17일부터 21일까지 행사를 개최하게 되고요. 지금 한 1,000개의 세션 그리고 400개의 전시관이 함께 열릴 예정입니다. 연사는 지금 한 2,000명 정도 참여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요. 가장 중요한 건 뭐 다양하게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겠지만 더불어서 이제 양자 데이를 설정한 만큼 양자와 관련해서 어떤 코멘트가 나오게 될지 로드맵은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도 함께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기조연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시간으로 19일 오전 2시부터 4시 사이에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될지 좀 보셔야겠지만 일단은 블랙웰의 후속판으로 불리는 블랙웰 울트라 GB300 같은 경우 그리고 B300 같은 경우에는 공개 가능성도 지금 높은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차기 아키텍처라고 불리는 루빈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공개가 될지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루빈이 같이 공개가 된다면 여기엔 이제부터는 HBM4가 탑재가 될 거라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HBM4를 좀 어떻게 좀 수주를 받게 될 수 있을지 이런 코멘트도 가능하게 될지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일로 설정되어 있는 양자데이에는 마이크론 실적도 같이 발표가 되니까요. 풍향계라고 불리는 만큼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키워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로는 넥스트 딥시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중국이 딥시크 열풍에 이어서 차세대 AI 모델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것들이 대표적으로 좀 볼 수 있을까요? 바이두의 뭐 어니 시리즈가 있을 것 같고요. 알리바바의 뭐 큐엔 시리즈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웨이의 판고 모델도 있을 것 같고 뭐 폭스콘의 브레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은 게 있는데 최근 중국에서 딥시크 열풍에 의해서 다양한 차세대 AI 모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공지능 분야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주요 모델을 좀 살펴보면 이제 제가 이름을 말씀드렸는데 바이두의 이제 어니 시리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니 시리즈 X1은 추론에 특화된 AI 모델입니다. 딥스크의 아론과 유사한 모델이고 성능을 절반 비용으로 제공하며 이해 및 계획, 반성, 진화 모델이 향상되었습니다. 어니 4.5는 이제 멀티 모달 기능을 갖춘 모델이고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콘텐츠를 통합하여 이해를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 모델은 이제 어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챗GPT 4.5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며 비용도 1% 정도로 이제 저렴하다고 합니다. 알리바바도 이제 얼마 전에 QN 시리즈를 냈습니다. QN 2.5 맥스라고 하는데 2025년 1월 28일 출시된 이 모델은 메타의 라마와 딥시크 V3보다 이제 뛰어나다고 합니다. 코드 생성 및 일반적인 AI 평가로 이제 오픈 AI G4와 이제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고요. 하웨이 팡고 모델이라고 합니다. 팡고 5.0은 이제 지난해 6월 21일 발표된 모델인데 중국, 영어, 러시아어까지 지원한다고 하고요. 금융에 이제 약간 최적화된 모델이라고 합니다. 폭스콘도 얼마 전에 이제 모델을 냈었죠. 폭스 브레인이라고 냈었는데 폭스콘 자체 AI 모델인데 데이터 분석과 이제 수학 추론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제 이게 오픈 소스로 공개된 게 좀 특징이고요. 제조 및 공급망에 이제 좀 됐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좀 약간 다른 모델이긴 한데 AI 에이전시라고 이제 마모스라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나온 게 있는데 데이터 분석 및 금융 모델을 해서 이제 약간 요게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오픈 AI처럼 여러 가지 이제 언어가 나온 게 있고 에이전시처럼 이런 걸 모아서 서비스를 해주는 게 있습니다. 요거 이제 마모스라고 하는데 요것도 이제 글로벌의 새로운 모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약간 경쟁력을 보여주는 거라서 어쨌든 중국이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특히나 중국에 있는 스타트업 모니카가 마누스를 시범적으로 공개했다라는 부분 좀 짚어주셨는데요. 나오고 나서 한 20시간 만에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다라고 합니다. 세계 최초의 진정한 범용 AI 에이전트라서 단순히 생각만 하고 딱 그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작업을 처리하고 그 결과물까지 또 사용자에게 제공해주는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어디 여행 갔을 때는 가이드북을 제작해주기도 하고 테슬라 주식이 궁금하다 하면 이걸 좀 분석해주는 역할까지 같이 해줄 수 있다라고 하고요. 이게 이제 소개하는 영상이 X 플랫폼을 통해서 공개가 됐었는데 한 20시간 만에 37만 회 이상을 좀 기록하게 되면서 굉장히 큰 관심을 끌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누스에 접속을 하려면 일정한 일련 번호 숫자 코드가 필요했었는데 요거를 이제 받기 위해서 고가에 좀 거래하는 현상도 좀 발생했다라고 하니까 앞으로 요 제2의 딥시크가 진짜로 좀 빛날 수 있을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다음 키워드는 스포티파이 흑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포티파이가 이제 2024년에 마케팅, R&D 관리 비용 등등 계산을 다 해봤을 때 5억 유로를 절감을 하게 되면서 총 11억 유로 순이익을 달성했다라고 합니다. 흑전에 성공을 한 건데 흑자를 좀 낸 건데 어떤 의미를 좀 갖게 되는 걸까요? 네, 스포티파이가 이제 5억 유로 비용 절감에서 이제 11억 유로 순이익을 달성을 했는데 2024년도 마케팅 R&D비를 절감하고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속 가능한 어떤 수익 모델을 구축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적자 구조를 벗어났던 어려웠던 기업인데 하지만 이제 비용 절감 전략을 했고 영업이익을 증가해서 어쨌든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줬다는 생각이 좀 있고요. 이제 단순한 성장 중심이 아니라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으로 전환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 스트림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했다는 생각이 있고요.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애플이나 뮤직이나 아마존 등과 경쟁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 경쟁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를 좀 주는 것 같고요. 경쟁 우위를 좀 가지는 것 같습니다. 월 정액 가격을 유지하면서 수익성을 확보하고 광고 기반의 모델에서 수익성을 강화하는 것 같습니다. 그 팟캐스트 오디오북에서 새로운 콘텐츠 시장에서 확장 가능한 증가하는 게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비용 절감이 꼭 경쟁력을 이어서 장기적으로 스포티파이가 이제 시장 점유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자 신뢰 및 회복 및 주가 상승도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요. 투자자들이 보는 핵심 지표가 이제 구독률 증가와 이제 수익성 확보 이런 게 있는데 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어서 이제 월가에서는 투자 기관들이 스포티파이에 대한 평가를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포티파이가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을 증가하면서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제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스포티파이가 수익성을 낼 수 있는 사업 모델로 변신 중이고 음악 스트리밍 시장에서 이제 경쟁력이 더 강화될 것이고 투자자의 신뢰 회복 및 주가 상승이 기대되는 이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스포티파이가 이렇게 흑자를 좀 기록할 수 있는 배경에는 광고가 붙지 않는 음원을 듣게 되는 유료 가입자 수가 많이 늘었다라는 부분이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한 4분기에만 1,100만 명 정도 유료 가입자가 증가했다라고 하는데 전문가 예상치가 790만 명이었기 때문에 요거보다도 훨씬 더 상회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 있는 증권사에서도 다양한 리포트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올해는 신규 요금제 출시함으로 덕분으로 수익성이 좀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성장 동력도 추가적으로 얻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코멘트도 있었고요. 더불어부터 이제 지난해부터 부침 없이 주가가 계속 상승해 오는 트렌드를 좀 보이고 있는데 여전히 넷플릭스 성장의 초기 모습을 반영하는 것 같다라는 코멘트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넷플릭스처럼 비슷한 흐름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함께 좀 고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로는 테슬라 일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이제 트럼프의 든든한 지원을 받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머스크의 전통적인 지지 기반으로 본다면 집토끼인 민주당일 텐데 사실 이쪽에 있어서는 기반을 좀 잃고 있어서요. 이걸 어떻게 좀 돌파해야 될까요? 사실 테슬라의 이제 기존 소비층이라고 하면 민주당 성향이 강한 어떤 친환경 지지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지자들이 사실은 최근에 이제 원래 지지자와 친밀한 브랜드 성향인데 테슬라는 전기차 산업을 선도하고 친환경 정책을 지지하는 소비자들에게 이제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보당 성향이 강했었는데 그러나 이제 정치적 발언으로서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제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머스크는 이제 코로나 봉쇄라 조치를 비판하고 진보 정치인들과 갈등을 겪으면서 엑스를 인수한 이후에 자유 강화 정책 등을 내세우며 점점 우파 성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민주당 지지층 일부가 머스크 정치 입장에 반발하면서 테슬라 구매를 재고하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일부 친환경 소비자들은 리비안이나 루시드, 포드 EV 같은 모델로 이탈 중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테슬라 판매와 이제 브랜드 이미지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1분기 테슬라 전 세계 판매량이 10% 이상 감소했고요. EV 시장 내 경쟁도 심화됐습니다. 비아디나 현대, 기아, GM, 포드 등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고 민주당 지지자 일부가 테슬라를 머스크의 정치적 브랜드로 인식하면서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테슬라가 원래 가졌던 진보 친환경 브랜드 이미지가 희석되면서 기존 핵심 지지층들이 이제 집토끼라고 할 수 있죠. 민주당 지지층이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테슬라를 지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보수층이 소비자로 확보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는데 어쨌든 집토끼는 다 나가고 보수층이 확보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실질적으로 많이 모였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많이 생각보다 안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약간 그런 게 고민이 좀 있고요. 머스크의 표현의 자유 강화 그리고 반정부 규제 등이 높게 평가했던 이 부분들이 생각보다 이제 어떤 민주당의 어떤 지지를 얻지를 못하게 됐고 보수층의 연결고리도 생각보다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수층에서 새로운 기회도 얻지 못하고 기존의 집토끼를 놓치게 되는 그런 생각이 좀 됐고요. 그리고 이제 보수층에서 이제 어떤 지지를 얻는 것도 현실적인 어떤 한계점이 존재하게 됐습니다. 보수층은 전통적으로 이제 이 전기차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연기관차를 선호하게 되고요. 테슬라의 지지층인 대체 소비층을 확보하는 게 쉽지 않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의 생존 전략이 좀 고민이 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상황이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스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되는 그런 고민이 빠지게 되어 있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테슬라가 전통적인 지지층을 놓치게 되면서 득보다 실이 크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핵심 소비층인 민주당 지지층 일부가 이탈할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게 되었고 트럼프의 지지층을 일부 끌어올 수 있지만 전기차 시장에서 큰 영향력은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됐습니다. 머스크의 개인 정치적 행보와 테슬라의 브랜드를 분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좋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머스크는 트럼프 쪽에 아무래도 좀 붙어 있다 보니까 자신의 원래 지지 기반이었던 민주당 쪽에서는 힘을 좀 잃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포인트를 좀 잡아주셨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과 일단은 집권을 잡고 있는 쪽에 손을 좀 맞닿게 된다면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지금 높은 상황인 것 같고요.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너 리스크 그리고 테슬라를 생각하는 이 브랜드 이미지 관리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아침에 제가 오프닝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비아디 쪽에서 5분만 충전하면 470km를 주행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배터리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테슬라가 미국 시장에서 급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요. 미지오에서는 이 테슬라를 두고서 TP가 지금 515에서 430억 달러로 좀 조정하는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었고 올해 인도 대수도 하향할 전망이다라고 코멘트가 나와서 일단 테슬라에게는 좀 부정적인 뉴스들이 조금 더 많이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의 다음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로는 빅테크 손잡는 인도 모디 총리 만나보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인도 총리가 이 빅테크 기업들과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배경을 어디서 좀 찾을 수 있을까요? 뭐 이제 인도 그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빅테크 기업들과 최근에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해 이제 총선이 있어서 일단 빅테크들이 많이 찾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이제 빅테크 CEO들이 인도계 분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인도에 이제 공대가 발달돼 있고 많은 분들이 이제 인도계들이 많다 보니까 단순한 경제협력 이상으로 전략적인 목적이 있고 국내외 정치적인 경제 상황과 맞물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도는 이미 글로벌 IT 강국이지만 빅테크 친화적인 정책을 통해서 이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세계적으로 최대 소프트 IT 서비스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등 이미 빅테크 기업들은 인도에 대규모 R&D 센터를 진행하고 있고요. 빅테크 기업들이 인도에 AI 데이터 센터 및 클라우드 컴퓨팅 투자를 발표하고 있고 인도 디지털 인프라의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인도 정책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모디 총리는 사실 이제 디지털 인도 캠페인을 통해서 IT 및 AI 산업을 국가 발전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IT 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협력을 통해서 AI, 블록체인, 반도체, 5G 기술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이제 하고 있고 이제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대형 경제권이라 이런 어떤 빅테크들과 인도와의 어떤 그 서로 전략적인 윈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그런 것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도 이제 맞물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서로 맞물려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정치적인 목적도 있습니다. 글로벌 리더십과 국내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빅테크 협력으로 기술 리더십을 강화하자는 어떤 모디 총리의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 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지난해 이제 대규모 투자도 많이 있었는데요. 테슬라가 이제 인도 공장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올 초에 이제 이야기가 있었는데 물론 요거는 이제 그 대통령의 어떤 저주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해 1월 인도에 3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했었고 팀 쿡 총리도 인도까지 가서 아이폰 제조를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구글도 구글의 AI 및 디지털 결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빅테크 초청은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 목적이 많이 되어 있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하고 있지만 공짜 정심이 없다는 그런 말처럼 이런 빅테크들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인도 내에 어떤 기업들이 성장하는 데 좀 저해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는 인도가 또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죠. 특히나 미중 갈등이 심화할수록 오히려 이제 빅테크 기업들은 중국보다는 인도 쪽으로 새로운 시장이다라고 하면서 좀 더 긍정적인 점수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인도도 이걸 좀 잘 알아서인지 규제를 완화하거나 혹은 세제 혜택을 좀 주게 되면서 빅테크들이 인도 쪽에 공장을 좀 지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좀 마련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인도도 글로벌 IT 허브로 도약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중 최근에 이제 테슬라 이야기 나오고 있으니까 투자 확대가 실제적으로 좀 논의가 이루어지게 될지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인도 모디 총리 이슈까지 잘 만나봤습니다. 오늘 본부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코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전 8시 기준입니다. 이 밤사이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이틀 연속 강세로 마감이 됐었죠. 덕분에 오늘 코인 시장도 일제히 빨간불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먼저 이 3대 코인 가장 먼저 살펴보도록 할까요? 지금 시각 비트코인 2.37% 올라서게 되면서 8만 4천 달러 선을 드디어 돌파해줬습니다. 이 다시 한번 눌림목 구간에서 힘을 주고 있는 비트코인에 이어서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5주 연속 순 유출을 기록해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는 소식까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알트코인의 대장주죠. 이더리움, 오늘 어떤 흐름 보이고 있을까요? 지금 이 시각 약 3%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약 1,930달러 선, 아직까지는 2,000달러 선의 능선에 약 7부까지밖에 오지 못한 듯한 느낌이 들고 있네요. 이 스탠다드 차타드가 이더리움의 구조적인 하락을 전망하면서 연말 목표가를 대폭 하향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레이어2 블록체인의 성장이 이더리움 부진의 원인이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또 은행에서는 비트코인의 상승이 전체 가상자산 시장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라면서도 이더리움의 상대적인 부진은 계속될 것이다 라면서 재차 강조했습니다. 다음으로는 XRP, 구 리플 보도록 할까요? 현재 2.46% 오전 8시 기준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2.347달러 선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간의 소송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이 지속적으로 XRP의 가격 변동성이 심화되고 있다는 소식 지속적으로 알려드렸는데요. 이 투자자들은요, 합의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XRP의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법적인 절차가 어떻게 마무리되느냐에 따라서 이 향후 가격 변동이 결정이 될 전망인데요. 이어서 부임할 SEC 위원장이 과연 어떤 인물이 되겠는가에 따라서도 앞으로의 이 소송의 향후 가능성이 충분히 변동될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럼 주요 알트코인 가운데 시장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8개 코인 이어서 만나봐야겠죠. 가장 먼저 솔라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근 하락세를 겪고 있는 솔라나 1.4%가량 빨간불 켜면서 오늘은 좋은 흐름 보여주네요. 18만 8,700원 선 막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여러 차례 회복 시도에도 불구하고 모멘텀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점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 알트코인은 현재 주요 장애물로 남아있는 180달러 저항 수준을 돌파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장기 보유자들이 가격을 지지하고는 있지만 이 솔라나는 이 중요한 수준을 돌파하기 위해서 더 강한 모멘텀을 필요로 하는 것 같네요. 이어서 도지코인 보도록 할까요? 이 저가 매수의 기회죠. 2.95% 오늘도 좋은 흐름 보여주게 되면서 255원 선 막 지나가고 있네요. 이 3%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이어서 에이다, 카르다노 보도록 할게요. 1.54% 올라서게 되면서 1,050원 선 드디어 돌파를 해줬고요. 다음으로는 체인링크 기다리고 있죠. 4.52% 오늘은 그 어떤 코인보다도 강한 상승을 켜주고 있네요. 2590원 선, 2600원 선을 향해서 열심히 진출하고 있는 체인링크고요. 이어서 바로 수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5.62% 마찬가지로 오늘 5% 이상의 강세 보여줬습니다. 이 3477원 선 막 가리키고 있고요. 또 이어서 이 수위 코인 가상자산 투자사 이 커네리 캐피털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수위 ETF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었죠. 이어서 아발란체 보도록 할까요? 2.56% 상승하게 되면서 27,620원 선 막 가리키고 있네요. 또 이어서 스텔라루멘도 기다리고 있죠. 3.47% 올라간 400원 선 정확하게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바이누 보도록 할까요? 오늘 거의 유일하게 파란불, 하락불을 켜고 있는 시바이누인데요. 1.86% 내려가게 되면서 0.0189원 선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바이누 탭이 시바리움 내 토큰 출시를 보다 쉽게 만들어줄 새로운 업그레이드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 다 같이 메인코인 8개 살펴봤고요. 빼놓을 수 없는 암호화폐 이슈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이슈 만나보도록 할까요? 이 마크 우에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2023년 2월 제안됐었던 이 가상자산 커스터디 요건 강화 법안을 철회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더 블록에 따르면요. 해당 규정은 블록 투자자사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스터디 기관이 특정 요건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마크 우에다는 이날 한 컨퍼런스에서 이러한 요구 사항은 준수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면서 이 SEC 직원들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위해 가상자산 태스크포스와 긴밀히 협력할 것을 요청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의 연설은요, 규정 철회, 수정, 준수 기한 연기 등 SEC의 규제 제정 과정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앞서서 그는 SEC의 거래소 규제 범위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것은 실수라면서 이 관련 제안서에서 가상자산 관련 조항을 삭제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직원들에게 요청한 바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블록체인 기업 리플랩스가 미국에서 리플 커스터디 상표를 출원했습니다. 이 리플랩스는요, 암호화폐와 법정화폐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다운로드 소프트웨어와 또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를 개발 중인데요. 미국 특허 상표청에 따르면 리플의 상표 출원은 지난 2월 25일자로 접수됐으나 심사관이 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검토와 승인이 완료되기까지는 몇 달이 걸릴 수가 있다는 건데요. 미국 특허 상표청은 상충되는 상표가 있을 경우 이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리플랩스는 지난해에도 리플 페이번츠, RLUSD, 또 리플 USD 등 새로운 상표를 다수 출원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 리플 커스터디 상표 출원은 리플이 커스터디 사업에 더욱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인데요. 리플랩스는 2023년 스위스 커스터디 기업 메타코를 2억 5천만 달러에 인수한 바 있습니다. 이후 관련 사업을 크게 확장하면서 2024년에는 은행급 서비스를 선보인 바 있죠. 글로벌 암호화폐 커스터디 시장은 향후 10년 이내에 1,0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파이코인의 오픈 메인넷이 2025년 2월 공식적으로 출시된 이후에도 핵심 개발팀이 새로운 로드맵을 공개하지 않아서 커뮤니티에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파이네트워크는 2019년 모바일 채굴 방식의 암호화폐 프로젝트로 시작해 6천만 명 이상의 파이오니어를 확보하면서 빠르게 성장했는데요. 하지만 오픈 메인넷 이후로 이 진행될 구체적인 개발 방향에 대한 명확한 발표가 없어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도에 따르면요, 파이코인의 오픈 메인넷 출시는 2021년 12월 폐쇄형 메인넷 단계를 거쳐 수년간 진행된 데 이 테스트넷 개발을 마친 이후에 이뤄졌습니다. 오픈 메인넷을 통해 기존의 폐쇄형 생태계에서 벗어나 외부 플랫폼과의 연동이 가능해졌고요. 또 OKX와 같은 거래소에서 파이코인의 거래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핵심 개발팀이 새로운 로드맵을 공개하지 않아 이 커뮤니티의 불만감이 다시 한번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파이네트워크의 로드맵이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시점은 2023년 12월입니다. 당시에 공개가 됐던 V2 로드맵은 오픈 메인넷 런칭을 포함한 여러 가지 개발 단계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도는 오픈 메인넷이 실제로 출시되게 됐지만 그 이후의 계획이 전혀 공개되지 않아 커뮤니티 내에서의 불만감이 터져나오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17일 기준 암호화폐 파이코인이 1.42달러, 한화로는 약 1,900원가량으로 거래되면서 전일 대비 약 5.96%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하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록된 수치로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되는데요. 현재 파이코인의 시가총액은 약 98억 1천만 달러가량으로 집계됐고요. 또 24시간 거래량은 4억 5,7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거래 활발도가 다소 상승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파이코인은 지난 2월 26일 사상 최고가였던 2.99달러, 약 3달러에 수렴한 바가 있으나 현재 가격은 최고가 대비 약 52.22% 하락한 수준입니다. 이로 인해 단기적인 가격 변동성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업계 관계자는 파이코인은 아직 메인넷 전환 및 실사용처 확보 등의 과제를 안고 있는 만큼 단기적인 시세 변동에 휘둘리기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XRP가 강한 상승 모멘텀을 보이며 3달러 돌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재 XRP는 장기 하락 채널의 상단 저항선에 근접했고요. 또 이 저항선을 돌파할 경우 강력한 상승장이 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유투데이는 XRP가 3달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지속적인 매수 압력, 두 번째로는 거래량의 증가, 마지막으로는 전체 암호화폐 시장의 긍정적인 분위기가 필수적이라고 분석했는데요. 특히 저항선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감소하면 상승세가 힘을 잃고 반대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XRP는 비트코인과의 상관관계 속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또 BTC가 강한 상승세를 보일 경우 XRP도 추가 랠리를 이어갈 수 있다는 시점인데요. 반면 BTC가 8만 7천 달러 저항을 돌파하지 못하거나 또는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 XRP의 상승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 가상화폐 하락장에서 비트코인과 스테이블코인은 점유율을 높였지만요. 알트코인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평가를 받는 디지털 금 비트코인, 이 기축통화인 달러화와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에 자금이 몰린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16일 비트코인 시장의 점유율은 60.6%로 높아졌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기록한 54%에서 6.6%포인트 상승한 건데요. 반면 알트코인 대장주인 이더리움은 점유율이 작년 12월 31일 12.67%에서 8.58%로 4.09%포인트 뚝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솔라나는 이 기간 2.82%에서 2.51%로 0.31%포인트 내려갔고요. 또 달러환 기반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는 4.27%에서 5.23%로 0.96%포인트 상승하면서 존재감을 다시 한번 키웠습니다. 다만 전체 가상자산 규모는요. 작년 말 3조 3,900억 달러에서 16일 기준 2조 8,400억 달러로 20% 가까이 줄어들었는데요. 가상자산 분석업체 매트릭스포트는 시장의 하락 원인으로 거시경제 변화를 꼽았습니다. 지난 1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양호한 고용지표를 이유로 기준금리를 동결하자 주식시장과 가상화폐 시장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다는 건데요. 지난 1월 29일 연준의 발표 이후로 비트코인 가격 역시 약 20% 하락했습니다. 대다수의 분석가들은 암호화폐 강세장이 2025년 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미국 경제의 침체 가능성 및 암호화폐의 순환 경제 구조가 시장 가치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테조스의 공동 창업자인 아서 브라이트만은 암호화폐 산업이 여전히 근본적인 경제적 기반을 찾지 못한 채 순환 경제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코인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의 목적은 무언가를 금융적으로 지원하는 것이지만 만약 디파이가 이 디파이 자체만을 위한 자금 조달에 머물러 있다면 이는 순환 경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구조가 수익을 창출하는 비즈니스 기반으로 운영되는 주식시장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면서 암호화폐 산업이 보다 탄탄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록체인 리스테이킹 플랫폼 커널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BNB 체인 기반 이코노미 보안 시장의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열린 오프 더 블록 두 번째 AMA 세션에서 커널의 공동 창업자인 아미드와 디라쉬는 프로젝트의 비전과 2025년의 로드맵을 공개했는데요. 커널은 이 리스테이킹을 위한 탈중앙화 플랫폼으로 총 3가지의 주요 제품을 제공합니다. 커널의 공동 창업자 디라쉬는 올해 2분기 안에 운영자와 디앱들이 등록할 수 있도록 제품을 개선할 예정이라면서 이와 함께 신규 자산 추가 및 스테이킹 옵션 확장을 통해 플랫폼의 성장성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커널은 2025년까지 더욱 다양한 리스테이킹 자산을 추가하고 커널을 활용하는 디앱의 수를 늘려 플랫폼의 이코노미 보안을 강화할 것이라면서도 BNB 체인 이외에도 계속해서 이 새로운 L1 그리고 L2 체인과 협력하여 시장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톤코인이 최근 상승세입니다. 지난 주말 들린 텔레그램의 창립자의 석방 소식이 이 톤코인 투심을 자극한 모양새인데요. 한국 시간으로 18일 오전 6시 26분, 현재 톤코인은
코인 마켓캡 기준 전일 대비 1.04% 상승한 3.46달러를 기록 중입니다. 이는 전주 대비 35.55% 급등한 수치인데요. 톤코인은 지난 15일 텔레그램의 창립자인 파벨 두로프가 이 프랑스 사법당국의 출국 허가를 받아 두바이로 떠났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게 되면서 상승세에 올라탄 바 있죠. 이 현재 매체는요, 두로프가 수주간의 출국 허가를 받아 두바이로 이동했다고 전했는데요. 앞서 두로프는 지난해 8월 아동 성착취물 유포 방조, 또 마약 유통 등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한 범죄 관련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때문에 그는 프랑스 내에 머물면서 여권이 압수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요. 실물자산 토큰함이 증권형 토큰 플랫폼 시큐리타이즈가 스테이블 코인 USDE 발행 프로토콜 에테나 개발사 에테나랩스와 이더리움 호환 블록체인 컨버즈를 출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컨버즈는 기관 투자자들이 토큰화된 실물 자산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이더리움 기반 스마트 컨트랙트, 탭, 툴을 수정 없이 그대로 실행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나아가서 ENA의 스테이킹 버전인 SENA가 네트워크 보안 및 검증 노드 운영에 활용된다는 점도 알아두셔야겠는데요. 한편 팬들과 소셜파이 프로젝트 렌즈 프로토콜의 모기업 아바라, 또 USDE 기반의 현물 무기한 선물 탈중앙화 거래소 DEX 등 이더리얼 등이 주요 파트너로 협력합니다. 지난주 글로벌 가상자산 상품에서 17억 달러, 하나로 따지자면요, 2조 4,633억 원가량이 순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인쉐어스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는데요. 이는 5주 연속 자금 유출로 해당 기간 동안 총 64억 달러, 한화로는 9조 2,700억 원가량이 유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코인쉐어스는 가격 하락과 지속적인 유출로 인해 가상자산 상품의 총 운용자산은 480억 달러로 감소했다라면서도 올해 누적 유입액은 여전히 양수, 즉 9억 1,200만 달러가량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 상품의 유출세가 거셌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주 비트코인 상품은 9억 7,800만 달러가 순유출되면서 5주 동안 54억 달러 순유출을 기록했습니다. 이더리움과 솔라나의 경우에는 각각 1억 7,500만 달러, 그리고 220만 달러가 순유출됐습니다. 다만 XRP 상품은 180만 달러 순유입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암호화폐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3월 18일 화요일 개장까지 약 9분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일단 간밤 뉴욕 증시부터 좀 체크를 해봐야겠죠. 지난주에는 뉴욕 증시가 계속해서 조정 구간을 겪었었는데요. 반등에 시도해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좀 강한 상승세가 나왔고요. 간밤에서도 좀 강한 상승세가 나오면서 이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간밤 뉴욕에서는 소매
판매 수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13개 부분에서 7개 부분이 판매가 감소했다라는 수치가 나왔는데요. 이로 인해서 시장의 우려는 가만히 있었지만 이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도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은 없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이 우려감을 조금 더 일축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저가 매수세가 더 들어온 것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굉장히 더 좋은 흐름 보였고요. 특히나 나스닥 지수에서는 장 중반에는 좀 하락폭을 보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상승으로 마감해줬습니다. 바로 엔비디아, 이 반도체 지수 쪽으로는 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 굉장히 다양한 이슈들이 많습니다. 가장 먼저 GTC 2025가 또 열리죠. 어제 오늘 이렇게 개막을 하게 되면서 이 젠슨 왕에 대한 발언이 더욱더 깃든 모습인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FOMC 회의가 있는 만큼 이 금리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계속해서 관망세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밤에 엔비디아는 좀 관망세로 인해서 소폭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젠슨 왕의 발언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우리 시장에서는 좀 훈풍이 깃든 모습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전장에 바로 삼성전자가 좀 주인공이었고요. 오후장에서는 알테오젠이 주인공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그래도 훈풍이 좀 깃든 모습이다라는 점 포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삼성전자 5%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좋은 흐름이었는데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반도체 업황에서 이 유리기판 그리고 레거시 반도체 쪽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포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수급 이유로 인해서 이동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시장이 좀 더 주도주로 가져갈 수 있을지 전략 잘 세워보시면서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 오늘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될지 예상 체결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와 마찬가지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강하게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 0.48% 상승하면서 2623포인트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2600포인트대를 좀 지나갈 것으로 지지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56% 상승하면서 747포인트 지나갈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1위부터 5위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삼성전자가 강합니다. 어제 5% 급등을 하면서도 강한 출발을 해줬는데요. 지금도 2% 상승하면서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59,300원 선 지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6만 원을 터치해줄 수 있을지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SK하이닉스입니다. 0.24% 상승하면서 역시나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좀 훈풍이 깃들 것으로 보이고요. 또 유리기판, 양자컴퓨터 관련해서도 오늘 수혜가 덩달아 있을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보겠습니다. 0.56%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0.46% 상승하면서 좀 좋은 흐름으로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 어제는 좀 쉬어갔었는데요. 오늘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0.5% 상승하면서 20만 원 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입니다. 그래도 주주 가치를 좀 제고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왔는데 조금은 차익 실현이 있는 걸까요? 0.16% 좀 하락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좀 기아가 좋지 못합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하락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6% 좀 하락하면서 깊은 낙폭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역시도 오늘 2%로 강한 탄력을 받은 모습이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0.8%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방산주 쪽으로 다시 한번 좀 훈풍이 깃든 모습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52주 신고가를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이 유럽의 재무장과 관련해서 한국의 방산 기업들이 좀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뿐만 아니라 현대 로템까지도 어제 52주 신고가를 찍었던 것만큼
만큼 오늘은 또 어떤 횡보를 보여줄 수 있을지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네이버도 보겠습니다. 네이버는 보합 출발을 예상하는데요. 21만 1,000원 선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전반적으로 좀 좋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알테오젠. 어제 오후장의 주인공이었죠. 바로 알테오젠이 오늘도 좀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강한 상승 출발했는데요. 어제 12%도 상승한 만큼 굉장히 또 기대감을 부풀어 일으켜줬는데 오늘도 2% 상승으로 올라와 줬습니다. 바이오주 쪽 이번 주에 계속해서 학회도 있고 이번 달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학회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바이오주 쪽으로도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이 에코프로 그룹주들 어제는 좀 쉬어갔었는데요. 오늘 같이 동반 상승하는 흐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에코프로 BM 0.5%, 에코프로도 0.1% 상승하면서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HLB 굉장히 강합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강한 흐름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HLB 어제 5%도 상승하면서 이어졌었죠. 오늘도 2% 강세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HLB 같은 경우에는 FDA 승인을 또 앞두고 나서 그 기대감이 더욱더 불러일으켜지고 있는 것으로 포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운명의 한 주를 보낼 것이다라는 기대감까지 있는데요. HLB 관련해서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요즘 계속해서 그래도 로봇주 쪽으로도 좀 수급이 쏠린 모습입니다. 이 대기업과 함께 이 로봇주의 상승까지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로보틱스로 쪽으로도 수혜가 있는 점도 확인해 보시면서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6위부터 10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6위부터 10위는 좀 보합권에서 머무는 또 코오롱 티슈진이 있고요. 그래도 혼조세 보이고 있는 게 보이는데요. 삼천단 제약 같은 경우에는 2% 하락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휴젤은 1.5%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또 클래시스에서도 1.5%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혼조세는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시장 전반적으로는 상승세를 보이면서 훈풍이 깃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 저는 문을 열고 잠시 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 18일 화요일 우리 시장 문 힘차게 열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도 1% 넘게 상승하면서 미국 시장의 훈풍을 그대로 따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삼성전자가 그리고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알테오젠이 주도하게 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을 했습니다. 일단은 GTC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었고요. 오후장 들어서는 알테오젠이 독점 라이선스 계약, 그러니까 애로 체결 두 곳에 대한 소식을 전하게 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대한 전략들도 잠시 후에 체크해 보겠고요.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이연아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시장 개장했습니다. 지금 이 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상 체결 지수에서는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였는데 역시나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0.64% 상승하면서 2627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2600선을 지지해 줄 수 있을지도 계속해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보겠습니다. 0.56% 상승하면서 747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역시나 오늘 두 종목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계속해서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업종별 등락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오늘 눈에 띄는 또 의약품이 있습니다. 의약품 쪽으로는 0.7% 강한 또 상승세가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바이오 쪽으로도 계속해서 훈풍이 깃든 만큼 이쪽으로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학 쪽 0.5%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또 종이 목재 쪽으로도 0.23%, 섬유의복과 음식료품 쪽으로도 강한 상승세가 같이 들어오면서 좀 전반적으로 훈풍이 깃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에서는 역시나 이 반도체, 전기, 전자 쪽으로 요즘 계속해서 기대가 불러일으켜진 만큼 오늘 강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1.41% 상승하면서
반도체주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지 끝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강 금속 쪽으로도 0.41% 상승하고 있고요. 비금속 광물도 0.32% 상승하면서 지나고 있습니다. 기계와 운수 장비도 소폭 상승하면서 그래도 조금은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코스닥 업종별 지수 등락률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기타 서비스가 강합니다. 1.69% 상승하면서 굉장히 또 강한 출발을 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주시고요. 제조와 유통, 금융 쪽으로도 오늘 0.1에서 2%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그래도 오늘 코스닥 전반적으로도 빨간불이 켜질 것으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오늘 화학이 강합니다. 0.53% 강한 상승 출발하고 있는 것으로 포착해 보실 수가 있고요. 어제는 굉장히 약했었는데 오늘은 다시 올라와 줬습니다. 출판, 매체, 복제 쪽 0.24% 상승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종이, 목재 쪽은 0.09%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음식료, 담배와 또 섬유, 의료 쪽으로는 좀 보합권에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1위부터 5위입니다. 전반적으로 또 빨간불이 깃든 모습입니다. 그중에서도 반도체 투톱의 빨간불이 더 반가운데요. 어제 굉장히 또 반도체 흐름이 좋았던 것만큼 오늘도 그 이어지는 양상이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엔비디아에서는 이 관망세로 인해서 조금은 소폭 하회하면서 마감을 했었는데 그래도 우리 시장에서는 반도체주 계속해서 좀 봄바람이 분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삼성전자 1.9% 상승하면서 58,7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6만 전자를 좀 터치해줄 수 있을지 계속해서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SK하이닉스도 강합니다. 0.2% 상승하면서 지나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 그래도 오랜만에 상승불을 켜줬습니다. 이 전기차 성장에 대한 둔화가 좀 있으면서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오늘 1.5% 상승하면서 33만 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보겠습니다. 또 황제주로 등극한 만큼 계속해서 기대감을 불러일으켜주고 있는 종목인데요. 0.94% 상승하면서 지나고 있고요. 현대차 어제는 쉬어갔었는데 오늘은 강합니다. 그래도 0.4% 상승하면서 또 20만 원을 터치해 줄 수 있을지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6위부터 10위도 전반적으로 또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먼저 셀트리온 0.48%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 주주가치 재고 이슈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에서도 같이 훈풍이 깃든 모습인데요. 함께 잘 출발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주시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또한 좋습니다. 2% 강한 상승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아 쪽으로는 예상 체결 지수에선 6% 좀 낙폭을 보였었는데 그래도 조금 올라와 준 모습입니다. 4.45% 하락하면서 94,4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보겠습니다. 어제 굉장히 강했습니다. 52주 신고가를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올라오면서 52주 신고가를 좀 더 경신하는 모습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유럽의 재무장 이슈로 인해서 이 한국의 방산 기업들이 좀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이슈가 있었는데요. 방산주 쪽으로도 계속해서 수급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도 보겠습니다. 0.47% 상승하면서 21만 2천 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코스피 전반적으로 좀 훈풍이 든 모습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의 주인공 알테오젠이죠. 바로 어제도 강하게 들어오면서 12% 급등을 보였었는데 오늘도 올라온 모습입니다. 1.82% 상승하면서 지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키트루다 SC에 대한 임상 결과를 또 기다리고 있고요. 또 아스트라제네카에 2조 원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술 이전과 함께 실적이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소식과 함께 더욱더 이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 보겠습니다. 이 에코프로 그룹주들
오늘도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는데요. 1.9%, 1.1%로 예상 체결 지수와 함께 또 역시나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HLB 볼까요? HLB도 0.53%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가남 신약에 대한 리보세라이 이 결과가 발표를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관망세일 수 있는데요. 계속해서 그래도 상승불을 켜줬다는 점 확인해 주시고요. 이번 주가 조금은 관망세로 좀 더 이슈가 될 수 있는 주간이라는 점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쪽으로는 오늘 쉬어갑니다. 계속해서 로봇주들 좀 관심을 받았던 것만큼 오늘은 조금은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는 점 포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좀 혼조세 보이고 있는 가운데 삼천당 제약 0.7% 상승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바이오주 쪽으로는 이번 주 그래도 학회나 다음 주에도 학회가 있는 만큼 이쪽으로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휴젤은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코오롱 티슈진 좀 강하게 계속해서 올라와 줬었는데요. 어제는 차익 실현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소폭 상승하는 모습 보입니다. 1.01% 상승하면서 지나고 있습니다. 클래시스 계속해서 K-뷰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0.83% 상승하면서 65,5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리가켄 바이오 쪽으로도 이 마이스톤 기술료를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두 번째로 수령을 했습니다. 이 마이스톤 기술료 관련해서는 8억 달러에 달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었는데요. 오늘은 1.48% 하락하면서 조금은 차익선 매물이 나온 것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히트맵 열어서 자세한 종목별 흐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좀 그래도 초록불이 켜지면서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으로도 좋은 흐름 보여지는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쪽 전자기술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시나 반도체 쪽 오늘의 좀 훈풍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더욱더 봄바람을 불어다 줄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방산주 쪽으로는 그래도 이 유럽의 재무장에 대한 이슈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굉장히 또 잘 갔죠. 어제 52주 신고가를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이 밖에 한국 항공우주산업과 또 LIG 넥스원 쪽으로는 오늘은 좀 쉬어가는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 2.9% 하락하고 있고요. 항공우주산업 또 1.79%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다는 점 포착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하나 시스템은 좀 선방하고 있습니다. 3.47% 상승하면서 지나고 있다는 점 포착해 보시죠. 다음 섹터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조업 부분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는 아무래도 요즘 계속해서 2차 전지주 쪽으로 좀 지지부진한 만큼 계속해서 하락 흐름이 이어졌었는데요. 그래도 오늘은 좀 상승 탄력을 받았다는 점, 2% 상승하고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중공업 쪽으로는 오늘은 좀 쉬어갑니다. 1.2%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하나오션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4%대 올라오고 있고요. 또 삼성 SDI도 2%대 올라오면서 함께 동반 상승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제 52주 신고가를 찍었던 현대로템, 오늘은 차익성 매물이 나왔습니다. 2.48% 하락하면서 지금 현재 지나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주 쪽으로도 오늘은 좀 숨고르게 하고 있는 모습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끝날 때까지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장 상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KM투자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시장 분위기 좋습니다. 2600선 탈환하고 나서 오늘 2631선 현재 지나가고 있고요. 외국인 수급도 현물에서도 선물에서도 규모 계속 키워가면서 일단 분위기는 우호적으로 흘러가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좀 해석을 하고 계실까요? 네, 아시아권에서도 중국의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 작년 기간 대비 한 4% 정도 상승을 하면서 일단은 이제 그 이관신에 대한 수급이 조금씩 이제 이 훈풍이 불어오고 있다. 거기에 맞춰서 이제 디램 가격이라든가 일부 이제 이 낸드 가격에 대한 인상 움직임들이 보이면서 삼성전자가 오랜만에 외국인들이 어제 800만 주 이상 또 순매수를 기록을 했고 거기에 미국 증시도 다우 시장 이제 다우 중심으로 그리고 러셀 중심으로서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종목들이 고르게 상승했거든요. 어제 미국 같은 경우도. 그리고 이제 이런 흐름들을 보면 M7 대비해서는 전체적으로 시장이 상승하는 체질이 조금 더 개선이 되는 움직임. 이제 오늘장 국내 증시회 같은 경우도 어제에 이어서 그동안에 좀 소외됐던 삼성전자가 반등을 했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에 오늘 이제 오후장까지 뭐 한 2, 3천억 이상 대량 매수세가 조금 더 이틀 연속 들어온다면 의미 있는 반등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지난 작년부터 한 26조 정도의 순매도를 장기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번과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탄핵의 헌재 선고일이 일부 다가오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는 해소 국면이 외국인들이 들어오기에는 굉장히 적기엔 수준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고 일단 국내 투자자 입장보다는 외국인들이 거기에 받아들이는 반응들이 굉장히 더 크게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해소되는 경우에 더 오히려 외국인들의 순매수 움직임이 강한 모습들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얘기를 조금 더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엔비디아의 뭐 천안 공장 실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이번에 이제 GTC 개발자 회의를 통해서 삼성전자의 HBM3 뭐 12단이죠. 이제 기대감들이 조금 더 높아지는 수순에서 수급이 좀 더 강력하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고 최근에 이제 이번 주죠. FOMC 전도표도 있고 그다음에 마이크론 실적도 있는데 마이크론 실적에 대해서는 또 우려하는 조금 목소리들이 있어요. 이번에 실적은 좋지만 가이던스가 뭐 안 좋을 것이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내면을 저희가 좀 살펴보면 실적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번에 이제 HBM 라인들이 이제 DDR5에서 HBM으로 좀 전환되면서 이제 DDR4의 그 수급이 조금 더 타이트해지면서 올랐거든요. 그런 면으로 HBM이 오히려 이제 이 DDR4의 가격을 올려주는 그런 현상들이 단기간에 지속되는데 이것이 오래 가진 않을 것이다. 뭐 이런 부분들인데 저는 이제 마이크론은 당연히 우리 국내 시장하고는 조금 별개로 봐야 되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이제 HBM에서 SK하이닉스와 원체 격차가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마이크론 실적이 일부 가이던스가 좀 안 좋더라도 국내 이제 SK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의 이 받아들이는 여파는 단기간에 충격파가 끝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론에 대한 실적보다는 GTC에서 이 어느 정도의 뭐 이 섹터들이 언급되는지 오히려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퀄에 대한 기대감들이 또 현실화되는 수순에 좀 놓여 있고 내일 삼성전자에 또 주총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주총에서 어느 부분들 이게 뭐 지금 생즉사 뭐 사즉생 이 얘기까지 어제 이야기 나왔죠. 나와줬기 때문에 우리 대표님이 달라졌습니다. 네. 예,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삼성전자의 추가 슈팅 기대감 굉장히 높아졌고 이제는 뭐 바보형으로서가 아닌 듬직한 형으로서 돌아왔기 때문에 일단 121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삼성전자 오늘과 같은 경우도 지금 2%대 반등폭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중심 역할을 이제는 톡톡히 해준다면 저는 지금 2600선에서 2700이 도달할 때 굉장히 빠르게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전체적으로 시장을 좀 좋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긍정적인 말씀 좀 해주셨습니다. 어제 진짜 삼성전자의 날이었는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한 2% 정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우리 국내 시장 안에서 해소가 될 가능성이 높은 한 주이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기에도 좀 더 유리하겠다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오히려 마이크론 실적보다는 GTC 이벤트 보면서 반도체주 흐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런 와중에 금값이 사상 최고치 경신을 했습니다. 앞서서 이제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3,008달러 선까지 터치가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금은 최고가를 터치하는 와중에 증시는 살짝의 리바운드가 계속해서 한 연이틀 미국 시장에서도 나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금은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질 때 금값이 높아지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를 속이고 있는 지표가 아닐까 싶어요. 금값이 오버슈팅이거나 혹은 증시가 지금 살짝 반등을 주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어느 쪽을 조금 더 무게추를 좀 옮겨서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이제 금 시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안전자산으로서의 가치도 가치지만은 글로벌 패권 전쟁에서 사실 이제 비축 자산으로서 러시아라든가 중국에서 계속해서 사재기를 하면서 이것이 쇼티지가 일부 나는 사순에서 오버슈팅이 나는 상황이죠. 이제 평균 이제 수익률로 보니까 금이 한 8%에서 9%대 평균 수익률. 근데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금 가격의 시세가 안정적인 상승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 지금으로 본다면 너무나도 이제 좀 고점에 있었던 이제 밸류 부담이 높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지난주에 금을 좀 사고 싶어서 네. 금은방에 들렸는데 그건 제 소유욕이고 지금의 지수 상황에서 투자의 목적으로는 조금 밸류가 부담이 좀 스럽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은 이제 뭐 이 증시에 대한 매력도는 훨씬 더 높죠. 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러시아나 중국 쪽에서 오히려 이제 전략적으로 비축을 하다 보니까 쇼티지가 발생하면서 금값이 살짝 지금 오버슈팅이 나오고 있다 그렇죠. 정도로 네.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원전 쪽 앞서서 우리 연하 앵커가 브리핑할 때 잠깐 이야기가 나와서 이쪽 잠깐 점검해 보겠습니다. 어제도 살짝 언급은 드렸는데 미국이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을 했습니다. 1월에 지정했다라고 하고요. 발표는 이제 4월 15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오늘 추가적인 기사 보니까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 이유가 보안 문제였다라고 해요.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한국으로 유출하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다라는 걸 파악했다라고 하고요. 주무부서가 에너지부잖아요. 그래서 지금 3월 달에 가장 기다리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또 체코 본계약이라서 이거 이제 문제 없이 마무리할 수 있을지 아마 걱정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어떤 코멘트 좀 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웨스팅하우스하고 K코러스라고 해서 협업을 굉장히 중요시했다가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이 K 원전에 대한 그 기술력이 높다 보니까 이런 현상도 지금 나오는 것 같아서 견제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래서 전체 흐름으로 보면은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이 폴란드 원전 같은 경우도 이제 재검토하겠다는 소식도 있었고 얼마 전에 그러면서 원전주들에 대한 훼손 그다음에 사우디 이제 수주가 일부 있었는데 두산에서 뭐 이제 화력발전 수주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저가 수주 아니냐라고 하면서 막 루머들이 많이 돌았었는데 이번에 체코 두코바니 원전은 이제 일수로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만약에 최종 이제 우리가 결과가 이제 우리 원전 K 원전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이제 루머들을 좀 불식시키는 슈팅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은 여기서 이제 기점으로 해서 이제 체코 두코바니 원전을 기점으로 해서 만약에 수주가 불발되면은 사실 원전에 대한 그 뭐 펀더멘탈이라든가 투심, 센티멘트가 다 이제 무너지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저는 생각이 돼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은 3월 말에 있을 체코 두코바니 원전이 어떤 방식으로 나오느냐.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원전주 가운데에서도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SML 같은 경우도 그렇고 설계는 할 줄 아는 기업들이 글로벌리적으로 몇 개 많아요. 한전기술 같은 기업들이 많은데 거기에서 주기기를 제조한다거나 가스터빈에 대한 제조라든가 이런 기술력이 있는 기업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뭐 손가락 안에 뽑기 때문에 저는 원자력 관련주들이 만약에 주가가 좀 추가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뷰는 조금 더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서 이제 뉴스케일 파워에 대한 이제 지분 투자도 워낙에 컸었고 거기에 따른 전략 투자 이 흐름도 본다면은 저는 미국의 원전주들은
향후에 이제 하반기에도 반등에 대한 가능성들이 워낙 높잖아요. 뭐 AI 데이터 센터라든가 일부 에너지원에 대한 전력난 부족에 대해서 해결책이 또 SMR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두산 에너빌리티를 그래도 한 종목은 그래도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거기서 뭐 또 하나를 본다면 당연히 수주가 지금 잔고가 많이 쌓여 있는 BHI도 이렇게 두 종목 정도는 그래도 조정시 매수 구간으로 보는 것이 맞겠다. 일단 이제 이 BHI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신한울 3, 4호기 이제 관련된 이제 부품 이제 그 수주도 했었고요. 그리고 실적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에 대한 그 뭐 우려도 거의 없죠. 지금 20만 원, 아니 2만 원대 이하로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종목 정도를 탑픽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3월 말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투심이 꺾인다 하더라도 두산에너나 BHI는 그래도 긍정적인 점수를 좀 주셨습니다. 두산에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래 꼬리 달리면서 좀 말아 올리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BHI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오늘은 강보합 수준 지금 현재 흘러가고 있습니다. 19,240원 선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일정상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통화라서요. 관련주 흐름을 좀 어떻게 예상을 좀 하시는지 일단은 오늘 통화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대응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일 것 같아서 재건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먼저 이제 젤란스키 대통령이 잡음을 일부 냈었기 때문에 네. 사실 이번에 통화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뭐 푸틴과 트럼프는 그러한 이제 최악의 악수는 두지를 당연히 않을 거고 네. 최근에 사우디의 이제 그 뭐 특사라든가 일부 이제 뭐 우리가 밑바탕으로 이제 어느 정도의 이 인프라 수준은 잘 마련이 됐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의 흐름에서는 재건조의 흐름은 거의 이제 이 종전 협상으로 거의 한 90% 이상 구분 응성을 넘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종목별로 굉장히 갈릴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HD 현대건설이라든가 HD 현대인프라코 이렇게 좀 광물과 관련된 개발권을 일부 이제 미국에 넘기는 수순이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굴착기 업체들 그리고 최근에 너무 오버슈팅이 많았던 뭐 우리가 전진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TYM 그다음에 SY 스틸텍 그다음에 SG 이런 기업들은 세론으로 작용할 가능성들이 워낙 큽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보유자분들의 영역에서는 이 뭐 내일 정도가 되면은 일부 이제 이 그동안에 주도를 했던 중소형주 단에서 테마주는 절반 이상 조정 이제 뭐 비중을 좀 축소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절반보다는 거의 이제는 좀 정리를 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그 와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현대인프라코어라든가 일부 이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미국의 뭐 캐터필러에 대한 매출 여력도 좀 있었고 거기에 관계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네. 이제 뭐 중국에서 이제 러시아로 이어지는 그런 재건 인프라와 관련된 사업에 같이 동참할 가능성들이 많은 기업들 위주로서 보시는 것이 좋고 그동안의 상승 여력이 좀 없었던 좀 무거웠던 종목들 대형주 위주로서의 이제 선별적 움직임들을 좀 더 주목해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벤트가 있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점검을 좀 해봤고요. 오히려 세론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벤트 이후에는 중소형단 관련주들은 좀 비중을 좀 줄여보자라는 조언을 주셨습니다. HD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강보합인데 이 외에 SG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 SY도 약보합에서 좀 흘러가고 있고 HD 현대인프라코어도 0.82%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종목별로 좀 차별화가 있는 것 같아서 중소형단에서는 이벤트 끝나고 나면 비중 조절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알테오젠을 좀 체크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0.34% 상승하면서 벌써 44만 원 선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아마 어제 이제 공시 확인하셨겠지만 애로 두 건이 있었습니다. 모두 AG 자회사고요. 매드이뮨 영국 그리고 매드이뮨 미국 이렇게 두 곳의 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계약금 지금 합치면 650억, 마일스톤은 합치면 1조 9천억 정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일단 특허에 대한 노이즈가 있는 상황에서 이런 애로 기사가 나와서 특허에 대한 노이즈를 좀 불식시켜줬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긍정적인 점수를 좀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44만 1,000원 선입니다. 본격적인 레이스 시작이 좀 가능한 구간일까요? 네, 뭐 알테오젠은 걱정이 누군가는 뭐 낙동강에 오리 알이 되느냐 그렇게 얘기도 있지만 이제는 기술에 대한 의구심은 아예 저는 뭐 1%도 안 된다. 이제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이런 노이즈 상황에서 수주를 해줬기 때문에 애로를 해줬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거의 끝났다고 보면 되고 이제는 6개의 빅파마 업체들과 글로벌 대형 제약사죠. 이제 이 전체 계약 규모 수주가 지금 약 거의 10조 원 가까이 육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시장에서는 뭐 이번에 이제 있을 아스트라제네카 말고 그 전에 있었던 머크와의 이제 계약만으로도 네. 사실 목표 주가가 지금 고점보다 좀 높았거든요. 이제 제가 이제 뭐 과거에도 목표 주가가 얼마냐 그러면은 이게 뭐 알 수 없지만. 예, 알 수 없지만 뭐 세 자릿수가 될 것이다 그렇게 라운드 피겨까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번에 SC 제형 같은 경우에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계약 체결을 했고 원래 지금 우리가 렉나자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이번에 유럽의 이제 폐암학회에서 네네. 이제 3상 결과 다 이제 나오죠. 이것도 3상인데 결과가 나오는데 이런 수술 타그라소 같은 경우에 이 렉나자하고 경쟁 업체잖아요. 타그라소보다 렉나자가 효과가 좋다라고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타그라소 같은 경우가 아스트라제네카의 이제 제약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SC 제형을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특허 연기를 또 특허를 더 연장시키려는 계획이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SC 제형으로 덮어놨을 때 이제 커버를 했을 때 만기가 계속 이게 연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아마 아스트라제네카가 할로자인보다는 이제 알테오젠을 이제 좀 더 높이 사서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우리가 그 뭐라 그럴까요? 계속 이 경쟁사를 좀 네, 그렇죠. 경쟁사를 또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또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어서 이번에 약 2조 정도의 규모가 굉장히 크죠. 이제 이 머크사와의 그런 계약 체결 내년까지 1조 5천억 이제 만약에 좀 풀로 우리가 말씀을 드렸을 때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만약에 머크의 SC와 SC 제형에 따라서 1조 5천억 규모에서 우리가 멀티플을 계산했을 때 그 정도이기 때문에 이번 수주에서 추가의 멀티플을 계산한다면 뭐 그거에 뭐 한 1.5배 정도는 더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에 슈팅 기대감이 아마도 유럽 회화학에서 일부 이제 이 초록 발표 이후에 그렇죠. 좀 더 우리가 가격에 대한 뭐 이제 매수세가 좀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얼마가 갈지는 조금 더 우리가 뭐 좋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지금 코스닥 1위 지휘권에서 본다면은 저는 이번에 수급에 대한 이제 유동성의 확보가 좀 더 나온다고 하면은 오히려 1등 지휘권을 가진 알테오젠의 수급이 좀 더 붙은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을까. 삼성전자와 필두로 해서 이제는 삼성전자가 이제 코스피의 대장 역할, 알테오젠의 대장 역할 지위를 좀 더 견고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모습이 딱 어제 나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코스피에선 삼성전자, 코스닥에서는 알테오젠이 주도를 하면서 좀 갔고요. 유한양행이랑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같은 날 20일에 지금 유럽 폐암학회 관련해서 초록 발표가 있습니다. 둘 다 3상이라서 내용 체크는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빠르게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지금 한화 쪽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외국인 순매수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시스템, 한화 오션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그 장 마감한 후에 한화 시스템이랑 에어로스페이스랑 유증 발표를 했습니다. 유증을 왜 했는지가 중요할 텐데 일단 호주에 있는 오스타를 인수하는 데 있어서 재추진할 거다라는 소식이 좀 전달이 된 건데요. 미국의 필리조선소 인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호주 오스탈까지 그렇다면 미국에 있는 MRO 시장을 선점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지금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 시너지가 날 수 있을지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금 세 종목 모두 다 일단 외국인 순매수 상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뭐 주가가 말해주고 있어서 네, 그냥 편안하게 이게 이제 하나 시스템의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네, 그동안에 방산주의 역할을 많이 못 해줬거든요. 하나 시스템. 하나 시스템이. 그래서 지금의 이런 호재가
사실 단기간에 끝날 것인가의 여부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말해주고 있고 또 독일의 이제 이 나인메탈까지 말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봤을 때도 제가 이제 앞서서 하나 시스템의 좋은 공시, 뭐 유증을 하면서 네. 지금 MRO 시장을 전반적으로 다 석권하려는 움직임을 굉장히 발빠르게 보여주고 있고 거기 레포트들도 이제 뭐 하나 지주사까지 목표 주가를 높이는 지금 가격대에서 뭐 6만 원까지 높이는 수순까지 나와주고 있고 하나 에너지는 또 이제 상장에 대해서도 또 얘기가 나와주잖아요. 하나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들 셋이서 지분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뭐 구주 매출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다 모든 이 퍼즐이 하나같이 이제는 정말로 제가 남아 있는 게 하나 이제 태양광 쪽 솔루션만 올라주면은 전반적으로 다 좋아지는 하나 비전도 올랐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의 흐름에서는 이제 뭐 방산 쪽에 한 7, 시스템 이제 솔루션 쪽에 3, 그 비중이 하나 시스템 쪽에서는 지금 이제는 MRO 시장으로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고 있고 필리조선소도 지금 60% 지분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방산 쪽과 조선 쪽에 관련된 섹터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이번에 이제 이 호주 오스타를 뭐 지분을 인수하면서 지금 공개 매수하면서 뭐 일단 저는 거의 가져간다고 보는데 예, 지금 MRO 시장이 워낙에 이제 캐시카우적인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에 와서 하나 시스템이 주가가 단기간에 반등을 줬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피어그룹하고 대비를 해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워낙에 주가가 못 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슈팅 기대감은 계속될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럴 줄 알았으면 한화가 트럼프 2기 정부 때 가장 대표적으로 수혜받을 수 있는 섹터다, 뭐 종목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더 빨리 주목을 좀 했었어야 되지 그러게요.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그럼 이어서 테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테마로는 반도체부터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호적으로 레거시가 좀 환경이 좀 변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긍정적일 거고요. GTC 모멘텀 그리고 마이크론 실적 발표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호적인 환경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전략 점검해 보겠고요. 두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리기판입니다. 역시나 이 또한 GTC에 대한 기대감 같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수요일 오전 2시부터 우리가 젠슨왕 CEO의 기조 연설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여기서 이제 블랙엘 발열과 관련된 코멘트가 나오게 된다면 가장 유력하게 볼 수 있는 테마가 또 유리기판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테마 열어보겠습니다. 마지막은 방산입니다. 어제도 굉장히 강했고요. 오늘도 개장하고 나서는 업종별로 봤을 때는 우주항공 쪽이 굉장히 강하게 상승세를 좀 상단에 자리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조금 내려오긴 했네요. 일단은 독일 쪽에서 국방비 그 한도를 풀었다라는 부분이 가장 우호적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유럽의 재무장 들어가게 된다면 K방산도 크게 좀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시각도 같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방산도 조선도 같이 움직임 현재 체크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테마 중에 어느 쪽 먼저 보면 좀 좋을까요? 네, 일단은 반도체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또 국내 증시에 3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시장을 좀 더 이끌어줄 수 있으면은 반도체가 당연히 반등폭을 오늘도 한번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고 거기에 이제 삼성전자가 반등하면서 삼성전자의 밸류체인의 소부장들이 그동안에 많이 늘렸잖아요. 그쵸. 네, 뭐 전공정 업체도 그렇고 그다음에 관련돼서 이제 소부장 업체들이 워낙에 좀 실적에 대비해서 굉장히 이제 주가 퍼포먼스를 못 내다가 이번에 뭐 디램 가격 또 낸드를 이제 샌디스크에서 또 올린다는 소식도 있으면서 지금의 이 그동안에 좀 울분을 많이 좀 토해내는 반등을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이제 소부장 업체들 쪽에서 그래도 펀더멘탈이 굉장히 좀 잘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는 종목들을 좀 선별해 나가는 작업이 이제부터는 그래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과거에 이제 앵커님께서도 주성 엔지니어링을 가끔 말씀하는 걸 제가 이제 기억을 네네. 하거든요. 그 주성 엔지니어링도 사실 주 고객사는 SK하이닉스지만 맞아요. 실적의 대부분이 이제 중국 쪽의 매출 비중이 좀 더 많이 나오는 그런 구조에서 BOE가 이제 그 어느 정도의 이제 캐파 증설을 하면서 거기에 주성 엔지니어링이 실적의 일부분 견인해주는 역할도 해줬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보면은 이제 이 증착 장비 업체들이 이제 미세와 세미라가 이제 웨이퍼가 되면서 오히려 굉장히 중요성이 좀 높아지는 흐름에서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일부 유진테크
라든지 일부 이제 원익 QNC라든지 실적이 수반되는 원익 QNC 같은 경우도 이제 원익 IPS도 그렇지만은 삼성 물량이 한 7, 80%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반등을 해주면 거기에 낙수 효과를 보이는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폭이 높아지는 이제 전공용 업체들도 한 번은 시세가 나올 것 같아서 지금의 흐름에서 보면 레거시가 시장을 일부는 주도해주고 전체적인 장기간의 흐름은 당연히 HBM이 주도하지만 단기간에는 지금 뭐 전공정 쪽으로도 흐름이 한번 올 수 있다. 거기에 이제 제가 말씀드려야 될 유리기판까지도 이제 어느 정도의 그 플로우를 좀 더 우리가 본다면은 지금은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이 한 번 더 랠리를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은 굉장히 많이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매크로적인 환경도 중국에서의 이구안신 정책도 일부 국내 증시에서도 팜들에 대한 효과라든가 일부 좀 좋은 점이 굉장히 풍부하게 열려 있다는 점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일단 삼성전자가 최근 그래도 상승세를 좀 유지해주는 모습이라서 소부장도 삼성전자 밸류체인 일단 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주셨고 단기간으로 본다면 전공정도 괜찮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땐 또 HBM이 여전히 시장을 좀 주도해서 갈 것으로 보이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너일가의 주식담보대출 만기가 도래하고 있다고 합니다. 3월에서 5월 사이에 만기 도래라서 만기 도래 전에 주가를 좀 끌어올려놔야 되기 때문에 상승세가 좀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시각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개장 분위기 살펴봤고요. 오늘 대표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실시간 헤드라인입니다. 한화가 호주에 본사를 둔 미 군함 제조 납품사인 오스타를 인수, 재추진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스탈은 미군 함정을 직접 건조하는 4대 핵심 공급 업체 중 하나로 하나그룹의 미국 함정 시장 공략을 위한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조선 사업 기반에 대한 확대 정책이 기대감에 투자자들이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의 외국인 순매수세가 몰리면서 장 초반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랜드 디램 가격 반등에 따른 업황 개선 기대감과 엔비디아의 AI 개발자 컨퍼런스 GTC 2025 등 여러 재료가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사직생의 각오로 위기에 대처하겠다며 혁신 의지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배당락이를 맞은 기아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증권가에서 기아의 주가 변동성 확대 시 저점 매수 관점 의견을 보이자 시장은 이에 자극을 받았다고 해석됩니다. 기아는 작년 결산 배당락이 당일에는 주가가 7% 하락했지만 이후 1개월간 8% 상승세를 보인 바가 있습니다. 미국 행동주의 펀드의 달인 달튼 인베스트먼트의 경영 참여가 본격화되면서 콜마 홀딩스가 이틀 연속으로 급등을 보였습니다. 이는 달튼이 단순 투자 목적이 아닌 경영 참여로 주식 보유 목적을 변경한 데에 따른 해석으로 풀이됩니다.
네, 그럼 이어서 우리 시장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에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강하게 출발을 해줬는데요. 지금 상황도 체크해 보시죠. 역시나 상승불 켜면서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0.89% 상승하면서 2633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2630선을 그래도 지지해주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0.28% 상승하면서 745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기관과 외국인 또 동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2거래일 연속으로 강한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돌아온 외국인이만큼 더 반가울 환경인데요. 지금 2,769억 원 지금 사들이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와 같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도위 보이고 있고요. 개인만이 사자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업종별 등락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그래도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는데요. 음식료품으로 강합니다. 삼양식품에서 지금 현재 황제주로 등극하겠다라는 지금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음식료 쪽으로는 훈풍이 든 모습입니다. 0.81% 상승하고 있고요. 섬유 의복 쪽으로 0.05% 상승하면서 지나고 있습니다. 화학 쪽으로 강합니다. 0.76% 강한 흐름 이어지고 있는 점도 포착해 보시고요. 의약품 쪽으로도 강합니다. 0.48%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종이 목재 쪽으로는 소폭 하회하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죠. 또 이어서 다음 장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전반적으로 또 역시나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기계와 전기 전자 쪽으로 눈에 띕니다. 먼저 이 반도체 섹터가 들어가 있는 이 전기 전자 쪽 역시나 강한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1.38% 상승하면서 지나고 있고요. 또 기계 쪽으로도 강합니다. 1.66% 강한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강 및 금속 쪽으로도 역시나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 만큼 이쪽으로도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수 장비와 비금속 광물 쪽으로도 오늘 좋은 흐름 이어집니다. 이어서 코스닥 업종별 지수 등락률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장 초반에는 기타 서비스가 굉장히 강했었는데요. 지금은 차익 실현이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06% 상승하면서 지나고 있는데요. 다만 제조 쪽으로 다시 강해졌습니다. 0.54% 강한 흐름 보여지고 있고요. 금융 쪽으로도 계속해서 지지가 되고 있는 흐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통 쪽과 또 건설 쪽에서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하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죠.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지금 현재 계속해서 혼조세 보이고 있는 가운데 종이 목재 쪽으로는 0.16% 상승하고 있는데요. 화학 쪽으로는 오늘 강합니다. 0.58% 상승하며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판 맥재 복제와 그리고 섬유 의료 그리고 음식료 담배 쪽으로는 소폭 지금 하회하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더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오늘 빨간불이 짙습니다.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훈풍이 든 모습인데요. 투톱, 반도체 투톱이죠. 바로 삼성전자 1.7% 강한 흐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코스피의 지수를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58,6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또한 좋습니다. 0.49% 좋은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GTC 2025가 앞두고 있는 만큼 또 기조 연설을 또 앞두고 있는 만큼 그 젠스와 CEO가 어떤 발언을 해줄지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이 전기차 성장에 대한 둔화로 인해서 조금은 지지부진한 흐름 보였었는데요. 오늘은 그래도 1.5%대로 올라왔습니다.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보시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0.47%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어제는 좀 쉬어갔었는데요. 오늘 다시 올라와줬습니다. 1.26% 상승하면서 2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20만 1,500원 선 지나고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죠.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오늘도 강합니다. 0.59% 상승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역시나 같이 동반 상승 흐름 보여지고 있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어제 52주 신고가를 터치했었는데 오늘 다시 이렇게 경신을 합니다. 0.66%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기아 쪽으로는 아쉬운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3.24% 하락하고 있는데요. 배당락에 대한 영향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만큼 이 점도 포착해 보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고요. 네이버도 0.71% 소폭 상승하면서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알테오젠이 강했었는데요. 지금은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차익 실현이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1.25% 하락하면서 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12% 급등하는 흐름도 보였었고 오늘 아침에도 장 초반에 굉장히 급등했던 만큼 지금은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비엠 2% 그래도 강한 흐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HLB 또한 2% 흐름 보이면서 이번 주가 아무래도 결과가 나오는 중요한 주간이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보합권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삼천당 제약 오늘 좀 강하게 계속해서 가고 있는데 0.8% 그래도 소폭 상승하면서 지나고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고요. 코오롱 티슈진 계속해서 좀 잘 갔던 만큼 순위도 올라와 줬었는데 차익 실현이 나오는가 싶었는데 그래도 오늘 다시금 올라와 줬습니다. 0.51% 상승하면서 지나고 있습니다. 클래시스 K뷰티에 대한 기대감 그래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0.83% 상승하면서 그래도 65,0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힙트맵 열어서 자세한 종목별 흐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역시나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초록불이 깃든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제조업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그래도 오늘은 좀 좋은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현대 중공업 쪽으로는 소폭 쉬어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장 초반에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하락폭을 보였었는데 지금은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1.17% 상승하며 지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오션 쪽으로 요즘 조선주 쪽으로는 계속 훈풍이 들고 있죠. 오늘도 이슈가 있던 만큼 오늘 5% 상승 흐름으로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이 점 체크해 주시고요. 어제 52주 친고가를 터치했던 현대로템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2.39% 하락하면서 지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 보시면서 오늘 하루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장 상황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흐름이 괜찮습니다. 미국 시장의 훈풍을 받은 것도 있을 거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선물과 현물 모두 플러스권 현재 찍혀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반도체인 주도주가 바로 서다 보니까 작은 테마들보다는 조선 방산 같은 굵직한 대형주 위주로 강세 보이면서 지수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수급이 개장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장 후반 들어서도 이 규모가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